그 고양이는 끝내 한 사람에게만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고양이는 그 사람의 잠을 깨워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고양이가 집에 들어온 건 3월 초였습니다. 가족들은 보호소에서 이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2살 정도로 추정되는 회색 코숏이었고 특별히 예민한 성격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첫날, 고양이는 캐리어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자 코를 가까이 가져갔고 초등학생 아들이 다가오자 몸을 낮춰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양이는 소파 아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고양이는 낯선 공간에 들어오면 며칠간 숨어 지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어머니와 아이에게는 스스로 다가갔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볐고 아이가 방에서 나올 때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밤에는 아이의 방 문 앞에 앉아 있었고 때로는 이불 위에 올라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들어오면 반응이 달랐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리면 고양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고양이는 소파 아래, 침대 밑, 책장 뒤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밥을 먹다가도 아버지가 지나가면 멈추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아버지만 피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밥을 주고 간식을 던져주고 장난감을 흔들어 봤습니다. 고양이는 간식은 먹었지만 손에서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난감을 쫓아가긴 했지만 아버지가 가까이 오면 멈췄습니다. 공격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핥히거나 으르렁거리거나 털을 세우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리를 뒀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히 피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그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딱히 불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고양이를 키우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원했고 어머니가 찬성했고 그는 반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가 고양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외로움도 아니고 섭섭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5월 중순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더웠고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잠들었습니다. 거실 TV 뒤 콘센트에는 오래된 멀티탭이 꽂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경 그 멀티탭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처음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일었고 곧이어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거실 캣타워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연기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고양이는 캣타워에서 내려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TV 쪽으로 다가갔고 멀티탭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고양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아이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긁고 울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의 방 앞에 갔습니다. 역시 문을 긁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고양이는 평소 그 방 근처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그 방 앞을 지나가지 않았고 심지어 문이 열려 있어도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양이는 그 방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 정도. 그러다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문을 핥히고 몸을 부딪히고 울음을 냈습니다. 야옹, 야옹.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몸을 돌려 복도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연기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먼저 밖으로 대피시키고 소화기를 꺼내 불씨를 껐습니다. 멀티탭은 완전히 녹아 있었고 TV 뒤 벽지 일부가 그을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환기를 도왔고 전기 점검을 권유했습니다. 새벽 4시쯤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고양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깨운 거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봤습니다. 고양이는 아이 품에서 그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고양이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자리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고양이는 자신의 방으로 왔을까?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던 곳인데. 며칠 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이가 원래 이렇게 사람을 가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나만 피하는 거야? 글쎄요. 뭔가 기억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기억?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고양이에게 뭔가 잘못한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 고양이를 만난 건 3개월 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는 처음부터 자신을 피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쯤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얘기할 게 있어. 어머니와 아들이 그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그는 말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어. 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길에서 주워온 새끼 고양이였어. 엄마가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랑 동생이 졸라서 결국 키우게 됐지. 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내가 그 고양이를 다치게 했어. 어떡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문을 3개 닫았어. 고양이가 문틈에 있는 줄 모르고 꼬리가 문에 끼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꼬리 끝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했어.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됐다고. 그 이후로 고양이는 나한테 안 왔어. 전혀. 내가 부르면 도망갔고 만지려고 하면 핥히고 결국 몇 달 뒤에 우리 집을 떠났어. 어느 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지.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었어.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그럴 리는 없겠지. 근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고양이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 고양이가 나한테서 뭔가 느끼는 것 같아. 뭘요? 불편함 같은 거, 죄책감 같은 거. 내가 고양이 앞에서 편하지 않으니까 고양이도 나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물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잖아요. 특히 고양이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양이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익숙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 고양이가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으면 그냥 뒀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실 때 고양이가 식기 앞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TV를 볼 때 고양이가 캣타워에 올라가 있으면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고양이가 소파 아래로 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고양이가 아버지와 같은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복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옆 1m쯤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 자리에 5분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다시 복도로 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고양이는 비슷한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거리가 50cm로 줄었습니다. 2주 뒤에는 팔 하나 정도 거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6월 말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뭔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침대 발치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봤습니다. 고양이도 그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아버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의 고양이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래전 떠나버린 고양이에게 하는 말인지. 고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한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고양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양이는 가끔 아버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으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가 잠들면 발치에서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안기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쓰다듬으려 하면 살짝 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7월 어느 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캣타워 위에서 내려와 소파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고 아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고양이는 소파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쪽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몸을 비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고양이가 옆에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고양이는 30분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품을 하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아버지에게만큼은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오지는 않았고 먼저 몸을 비비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지나가도 숨지 않았고 밥을 먹다가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동물이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동물은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까지 느낀다는 점입니다. 불안, 죄책감, 후회, 그런 감정들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 고양이는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 앞에서 편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양이는 그 불편함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사람의 방문을 긁고 그를 깨우고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게 용서였는지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때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고양이와 아버지처럼.